사실 영국의 그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여행이 끝나는 것은 출발점에 도착했을 때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세상을 여행하러 다니지만 뭔가를 찾으러 다니지만 결국은 자기한테 온다는 건데 네. 우리 과학기술의 결국 종착점은 우리 인간 자신에게 오는 건지도 몰라요. 각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했지만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을 가장 모방해 보려는 노력, 자신을 만들어 보려는, 사실 그게 우리가 믿기로 신이 했다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린 날지도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음에 치타만큼 빨리 뛰지도 못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인간에 집착을 하고 이걸 모사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제 21세기 지금 이 시점에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존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좀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믿음이 되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뇌과학을 이제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는 생물학적 로봇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조금 위험하다 생각. 위험하다. 위험하다. 사실 이제 인간과 비슷해졌다는 말씀하시죠.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감을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이 책상과 교감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현재 우리의 인공지능 수준, AI의 수준은 과연 우리 인간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인가? 과연 인공지능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가?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인공지능 우리가 뭐 피해 갈 수도 없고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주제라서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설렙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설레는데 그 설렘을 잠시 좀 넣어놓고 네네네. 본격적인 토크 나누기 전에 늘 거쳐가는 순서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와 친해지는 순서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짧고 굵은 강연을 들어보는 놀라운 5분. 자, 오늘 놀라운 5분의 강연을 해주실 현자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강정수라고 합니다.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넷플릭스를 리모컨 없이 틀어줘요. 아하.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도 틀어줘요. 인간들은 항상 우리가 인간이 창작했던 그 세계 속에서 인공지능이 이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인 거고요. 인공지능은 경제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돈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죠. 내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일상이 편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 논문 쓸 때 도움 받고 그렇죠. 이런 거. 논문 쓸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행 갈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쇼핑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단히 유명한 NVIDIA의 대표 젠슨 왕입니다. 젠슨 왕은 지금의 시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iPhone moment for AI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과폰 모멘트가 뭐지? 2007년에 이 사과폰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일상의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당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07년에 처음에 스마트폰이 세계에 등장했을 때는 전화하는 것, 문자 메시지하는 것, 음악. 몇 개, 음악 정도 있고 이튠스에서 그다음에 다운받죠. 이메일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능은 사실 다른 휴대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세상이 변한 것은 2008년 앱이 출시돼서부터죠. 즉 애플 말고도 또는 삼성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도 만드는 앱들을 우리가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예를 들면 쇼핑을 하고 싶다라면 쇼핑 앱을 사는 거고, 이성과 만나고 싶다라면 데이팅 앱을 쓰는 거고, 우리가 또 돈을 누구에게 보내고 송금하고 싶으면 요즘은 다양한 은행 앱들을 쓰는 것처럼 이 앱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인간과 스마트폰 사이에 이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앱이 중요했구나.
이 앱이 오면서부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이 앱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 구조가 바뀌고 큰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변해버렸던 것. 네. 일상의 변화의 시작점 그것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사과폰 모멘트 4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변할 수 있는 시작점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는 것이 젠슨왕이 이야기한 거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네.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더 많이 펼쳐질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야 비로소 그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 한 기자가 노르웨이로 처음으로 노르웨이로 여행을 갑니다. 뉴욕타임즈에 있는 세일런이라는 기자인데요. 4일간 노르웨이를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낯선 땅이었고 초행길이고 사전조사도 없었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행사의 도움도 받지 않는데 여행을 아주 잘 끝마칠 수 있었어요. 본인이 호텔을 고르지도 않았고 교통편, 비행기표도 예약하지 않았고 숙소도 알아보지 않았고 이런 걸 전혀 알아보지 않았어요. 이걸 다 누가 도와줬냐면 여행 AI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여행 계획을 짜주고 숙소를 예약해주고 그리고 교통편을 갖다가 안내해주고 비행기표를 구매해주고 다 이 AI가 인간 비서처럼 다 계획을 짜준 거죠. 유료예요? 아직 무료입니다. 여기 또 무료라는 무료예요? 거죠. 네, 무료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11월 16일부터 24일 시간이 비는데 2박 3일 언제 갈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는 2박 3일 가고 싶은데 그때 비행기표하고 호텔 비용도 저렴하게 계획을 짜죠. 그리고 나는 호텔은 3성급 또는 4성급 이상은 꼭 원해. 근데 나는 꼭 라면을 먹고 싶지도 않고 온천을 하고 싶지도 않아. 오히려 나는 정원이 이쁜 곳에서 꼭 차를 마시고 싶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30분 단위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짜줍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준다고요? 정확하게 짜줍니다. 어머, 한번 징그러워. 보시죠, 영상. 네, 한번 보자. 네. 보시는 것처럼 2박 3일 일정을 짜게 되면은 항공편 정보가 나오고 호텔 정보를 좀 얘기를 해주고 첫째 날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고 둘째 날 그래서 비행기표는 여기서 구매를 바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필요하다. 나온다고? 시아나? 그다음에 호텔도 바로 여기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예약을 하게 되고 호텔 위치도 알 수 있고 세상이 도대체 어떤 심지어는 세상이 저것을 엑셀 테이블로도 만들어줘서 제가 인쇄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지에 도착하면 문자 메시지도 보내줍니다. 30분 뒤에 어디로 이동하셔야 되니까 지금 호텔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스마트폰 앱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AI가 여행 AI가 저희에게 다가온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비로소 완전한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해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